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셀코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터놓고 말해요 라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에 대한 얘기를 가감없이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뜻으로 준비된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오신 분들은요, 누구보다도 부동산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들을 가장 가깝게 접하는 두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의 중심 강남에서 직접 공인중개사로 계신 두 분을 모셨어요. 최은희 대표님 그리고 신만호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헷갈려요. 뭐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다, 오늘도 뭐 이만큼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이러다가 확 오를 것이다, 뭐 이런데 그 현장에서 본 실제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먼저 최 대표님. 작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 없이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하락이 될지, 또 어떤 폭으로 하락이 될지 되게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급매물이 하나둘씩 거래가 되더니 13 대책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되더니 이제는 좀 싼 매물들, 이런 물건들도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압구정동도 그런 분위기입니까? 신 대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사 내용이 다 맞습니다. 떨어진다는 것도 맞고, 뭐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것도 맞고 하는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가 바닥이었다고 지금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대비했을 때 한 10%, 20%까지 빠지는 물건들이 거래가 됐었고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올해 들어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 호가가 오르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압구정동은 아직까지 그 규제에 묶여 있죠? 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안 되고 현찰로 그냥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풀렸어요. 아, 그건 풀렸어요? 네, 대출은 15억 이상의 그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은 풀렸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사면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뭐 전세나 월세를 끼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그렇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압구정동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갭 투자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개포동은 그렇진 않죠. 개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죠. 그렇죠. 또 이제 경남 아파트, 현대 1차, 우성 3차는 이제 그 신속통합 이제 그로 해가지고 그 단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있고, 개포동 전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압구정동, 그 다음에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도 그래요? 잠실동.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뭐 성수동이라든가. 성수동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그럼 부동산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이제 매도자들은 이제 양도세나 종부세 이런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매수자 쪽에서는 이제 그 큰 평수는 아직 이제 찾는 손님들이 조금 뜸한 것 같은데, 20평대, 30평대 찾으려는 손님들이 지금 발길이 잡고 있어요. 20평, 30평 이제 실수요로? 실수요로, 실거주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압구정동 쪽도 마찬가지죠? 압구정동도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매도자 입장, 즉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팔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나 뭐 처분을 좀 부득이하게 하시는 분들이 언론에서는 이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과연 지금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문의들이 있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매수 문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심리가 바닥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요즘 오시는 분들은 이거 보니까 바닥도 슬슬 지나는 것 같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압구정동은 과연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좀 해볼까? 뭐 집을 좀 사볼까? 이러면서 실제 좀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뭐 분위기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실제 거래한 데는 어디고 가격이 얼마인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이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거든요. 네. 그 단지가 이제 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하기 위한 이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발걸음이 잡고 있는데 최저가 34평 기준으로 2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그런 그 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28일부터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이제 한 달 반인데 최저의 34평이 20억에 거래가 됐는데 26억까지 한 달 반 사이에 거래가 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7억, 물론 이제 거래가 쉽진 않지만 27억 8억에도 이제 매물을 찾는 사람은 있는데 물건이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짧은 기간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뉴스에서 봤던 거좀 다르네요. 네. 뭐 이거 남아도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물건이 이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이제 그 보류지가 15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류지가 이제 매각을 공고를 했었는데 한 채도 안 팔렸었어요. 그래서 조합이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15채 중에서 그 9채가 팔리고 6채가 남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73평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85억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다 되고 있네요. 네. 그 30 몇 평 20억에 산 사람은 맨날 웃고 있겠네. 그때 매수를 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동과 층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를 때 같이 오르니까. 예. 그래서 그 가격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분이 가장 이제 위인이 된 거죠. 압구정동 쪽 분위기는 어떻고 최근에 그 매매된 거는 얼마 뭐 몇 평 얼마짜리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말에 그 바닥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뭐 오기 전에도 뭐 이번 주말에도 계약을 쓰고 왔지만은 현대아파트 35평형 같은 경우가 뭐 32억, 33억까지 거래가 되다가 며칠 전에 37억까지 계약이 됐고요. 평당 1억이 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그 전 고점은 뭐 평당 1억 2천까지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평당 9천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평당 1억을 회복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 현대아파트 60평 같은 경우도 61억에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고요. 됐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1억 이하 물건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건이 없다는 얘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돼 있습니까? 조합돼 있습니다. 네, 조합돼 있고. 그러면 물량이 많을 수가 없겠네요. 많이 없어요. 막 그냥 팔 수가 없잖아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네네. 네. 근데도 물건이 나오긴 나오는데 소진이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은 최고가 대비 지금 몇 %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내외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반토막이 됐다. 그러니까. 뭐 30% 40% 빠졌다 하는 거는 다른 지역 얘기고 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 했을 때 한 20% 약간 넘게 30%까지 나빠지고 그렇게 거래가 된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실제 거래된 거는 평당 한 1억 가까이에서 지금 거래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시장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금액에서는 매도자도 응하지를 않았었고,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안 팔았었던 건데, 평당 1억 정도 되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도 급한 분은 좀 아쉽지만은 좀 팔아야겠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1억 정도면은 예전 가격 생각하면은 괜찮겠구나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평당 1억 선에서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압구정동은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여기가 다 조합이 결성이 돼 있습니까? 미성 아파트 빼고요. 아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전에부터 한다고 그러더니 안 되네. 여러 이유로 해가지고 총회가 무산이 돼서 아직 설립은 안 됐습니다. 아 거기 네. 1차, 2차 있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게 1.3 대책 이후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1.3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3 대책의 그 영향이 매도자들한테 매도 물건이 안 나오게끔 하는 이제 그 중요한 방아쇠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종부세 때문에 이제 팔려고 이제 많이들 작년에 이제 그러셨었는데 이제 그 중과가 안 되고 가액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엄청 종부세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월세를 받아가지고 종부세 내도 이제 견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회수가 된 게 제일 큰 원인이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둘씩 거래가 되다 보니까 또 조금 호가가 올라가니까 안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매물이 이제 회수가 돼서 거래할 물건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두 지역 다 워낙에 넘사벽의 가격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대출하고는 별로 관계 없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냥 네. 돈 가지신 분들이. 네네네. 그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네. 이렇게 이게 탁 나오면 저 이 돈 딱 내고 살게요 이러는 분들이 그 아파트가 막 오를 때도 네. 신고가 행렬에 그런 분들을 받고 지금 저가라고 그래도 저가니까 줍줍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희 동네 압구정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네. 여유 있는 고객분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보다 좀 근본적인 게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내가 대출의 이자를 낼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산다는 게 아니고 금리로 인해서 여러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있는 부자들일수록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부자들이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당장 살 수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압구정동 들어오는 분들은 돈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만큼 금리라든가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런 분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여러 부동산 시장 전반적이거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포동 지역의 부동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개포동은 이제 그 5층짜리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개포주공 1단지가 올 11월 달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저층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은 16,000세대의 신도시급 이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새 아파트들로 구성이 돼서 이제 그런 거를 누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진입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개포동은 이제 쾌적하잖아요. 양재천 또 대모산 구룡산 있고 중간에 공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중요시하는 분들이 이제 개포동에 많이 진입을 하시고 그게 가장 큰 개포동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거기가 대치동하고 가깝잖아요. 대치동하고 또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가까우니까 같아요. 또 이제 학원 또 그런 네. 보내기도 좋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거 환경은 좋으면서도 또 이제 학군 수요에 맞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두 분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그 손님들이 문의하는 매수자들이 문의하는 탑3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개포동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대단지가 네. 개포주공 1단지 이제 재건축한 DH 퍼스트 아이파크.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월 28일부터 입주한 네. 이제 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또 DH 아너힐즈 이 단지들이 있고 또 그 옆에 단지들도 또 뭐 같이 이제 좋다고 보고 있죠. 개포동의 특징은 새 아파트 쾌적성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시설들. 커뮤니티, 저 아는 분도 그 안에 단지 안에 거기 한번 들어갔다 오시더니 너무 좋다고 예, 하시죠. 여기 압구정동 사셨는데 여기
못 살겠다고 글로 가셨어요. 근데 압구정동은 문이 제일 많이 오는 아파트가 어디예요? 압구정동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압구정동 자체가 네. 관심 지역이고 네. 뭘 사더라도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그 학교 가깝고 네. 뭐 교통 가깝고 역 가깝고 백화점 가깝고 이런 편의 시설 위주의 네. 전통적인 선호 지역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전망, 한강 전망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한강변으로 많이 찾습니다. 한강변.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은 압구정동이지만은 우리 집에서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많이 벌어졌고 실제 그리고 찾는 분들도 제가 살려는 집이 한강 보여요? 한강 보이는 집 있어요? 하면서 현대 아파트 중에서도 진짜 찐 아파트는 한강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거의 부엌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재건축을 생각을 하는 거고 재건축해도 지금 한강 보이는 데는 한강 보이는 데 그럴 줍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줘요?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아마 매매 압구정 내가 입성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어느 아파트를 권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돈이 있으신 만큼 여유가 있으신 만큼 큰 평수, 큰 평수요? 큰 단지. 네. 왜? 큰 평수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것도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오랜 기간 압구정동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35평형대. 네. 근데 대부분이 35평대를 그 마크 지수로 보는데 압구정동은 좀 달라요. 50평형대 이상이 실제 가격을 그 선도를 하고요. 수요자분들도 가장 많이 찾는 게 50평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30평형대보다는 압구정동에서는 50평형대 이상의 대형 평형을 찾을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큰 평수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실제 젊은 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몇 년이 지나면 저한테 다시 옵니다. 그때 좀 큰 거 살 걸. 빚을 좀 내서라도 큰 거 살 걸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여건이 되는 한 큰 평수, 큰 단지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포동은요? 어딜 권해주세요? 개포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큰 단지고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또 이제 그 단지 안에 학교가 있어야지 이제 애들 키우기가 좋으니까 이제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제일 이제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압구정동은 아무래도 현대 아파트가 제일 유명하니까 네. 현대 아파트 제일 큰 거 돈이 있어야 있다면 네. 그렇게 권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한양 아파트인 거고, 네. 그 다음이 미성 아파트. 네. 근데 미성은 1, 2차가 있어서. 미성 1, 2차가 있죠.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괜찮은데 영업에 지장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정확히 정보를 전달을 드려야 되니까 1차, 2차 특징이 있는데 실거주하기에 가성비 좋다고 하죠. 가성비라고 표현하기도 금액이 높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에서 높은 평형을 좀 구입을 하고 싶은 분은 2차를 사시는 게 맞고요. 네. 내가 좀 사는 금액 대비해서 면적은 좀 작지만은 지금 당장 거주하는 게 아니고 미래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어떤 투자 가치성을 봤을 때는 1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동간거리가 넓군요. 네. 왜 그러냐면은 2차는 현재 그 용적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많이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는 넓은 평형이 있는데 재건축했을 때는 그만큼 늘어나는 세대수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 미성 아파트 1차 같은 경우는 현재 평수가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재건축 후에 더 큰 평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슷한 돈을 넣더라도 1차를 샀을 때 나중에 더 큰 평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위치, 지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찾는 손님들 주로 어떤 분들이다 이런 얘기 아까 나눴는데 특징들도 있을까요? 특징들?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남에서 이제 좀 이제 압구정하고 대치동하고 개포동 하면은 개포동이 이제 새 아파트면서 또 조금 이제 그 진입하기가 좋기 때문에 먼저 이제 20평대, 30평대 찾는 이제 젊은 분들 또 부모님들이 또 이제 증여해 주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증여해 주시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평수를 좀 넓혀서 이제 40평대, 50평대, 60평대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죠. 네. 압구정을 찾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압구정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찾겠죠. 그런데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압구정동에 그동안에 진입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본인 집을 처분을 해서 좀 갈아타려고 좀 더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하려는 분들이나 실제 움직이려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압구정동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택시 콜감이 있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택시 타고 압구정이요 딱 이러면 이게 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의 거래 성사율이요? 그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한 10분이 오면 뭐 몇 분 정도 사시고 뭐 이런 거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거래 성사율이 높지는 않죠. 상담이 더 많지.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떨어졌던 가격을 보면서 이제 매수자들은 아, 그 가격대가 왔으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갭차가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 호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성사율은 낮은데 이제 그래도 실수요자들은 이제 요즘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압구정동 쪽도 성사율이 높은 건 아니죠? 성사율이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선 절대적으로 금액이 높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언론을 봤을 때는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집 부동산 가봐도 떨어졌고 근데 야 그러면 압구정동도 떨어졌겠지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안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마음은 먹고 있지만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은 가격에 또 실망을 하시고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압구정동 같은 데는 퍼센트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같이 10% 떨어졌다고 해도 50억에서 10%면은 5억 떨어진 거고 네. 다른 곳은 또 10% 떨어지면 그 정도 액수 차이는 아니니까 네. 여기는 액수로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압구정동은 전세는 싸더라고요. 싸요. 예. 지금도 싸고 앞으로도 쌀 가능성이 그건 오래된 그쪽이죠. 아파트라. 네, 맞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젊은 분들, 특히 젊은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가치, 전세는 사용가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 아파트가 매매가는 높지만은 전세가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졌고 예를 들어서 30억 국민평균 35평 같은 경우가 2년 전에 최고가가 12억에서 14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억, 7억 하니까. 예? 압구정동에 사는데 6, 7억이면 사네. 네. 일단 그냥 한번 살아볼까? 근데 절대 압구정동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 6억밖에 없어서 들어오는 분들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개포동 10억이니까 압구정동 6억이니까 야, 압구정동 6억 나 6억 있으니까 압구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지 전세가는 사용 가치다 보니까 오래된 만큼 쌀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가 사실 주차도 어렵고 네. 그죠? 불편하죠. 네. 지금 솔직히 녹물 나오는데 공사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전세가는 그렇다고 해서 호가를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집주인들이. 어떻습니까? 개포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재건축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될수록 전세가는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압구정동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뭐 35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35억 보면은 전세가가 6억이니까 뭐 한 30%도 안 돼. 택도 없어. 개포동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도 요즘 워낙 이제 전세가가 낮아져가지고 40%에서 45%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지금 26억에서 27, 8억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세가가 이제 10억에서 13억으로 보면은 40에서 45% 정도. 그러면 다른 데서 생각하는 역전세난이나 뭐 이런 거는 개포동이나 압구정동은 상관이 없겠네요. 뭐 전세가를 뭐 못 돌려줘서 뭐 난리 나고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블레스티지 또 아너힐즈 이런 단지들은 4년 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최고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후가 되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가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뭐 이사 간다 네. 이러니까
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하고 조정을 해서 이제 전세가를 낮춰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주로 많고, 또 어떤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세입자가 전세 만기 됐을 때 당장 내 전세금을 내놔라. 그런데 전세가 안 나가니까 매도자가 할 수 없이 급매물로 팔아가지고 전세금을 내준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어요. 아, 전에 비쌀 때 전세 나간 물량은 그게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내줘야 되니까.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집 매물을 볼 때 주로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이제 가격 정해져 있는 거, 그 실거래가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그거 만든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죠.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이버 자체는 공신력이, 일단은 네이버 자체는 간단하게 그냥 홍보 사이트입니다. 네.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거를 또 대변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홍보라는 건 즉 중개업소들이 그 많은 업소들이 올리는 건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내놓는 금액보다 높게 올릴 수도 있고 낮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단순하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흐름이나 대략적인 가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 사이트들이 좀 더 고려할 만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갱노노라든가 뭐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데는 좀 허위 매물이 좀 덜하고, 그 최근에 거래됐던 실거래가나 이런 거를 반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진짜 내가 사기 전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실제 거래된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정하기 전에는 그거를 보시고, 아, 내가 살려는 게 최근에 얼마에 팔렸구나. 이런 거로 하시면은 그런 네이버 같은데 홍보에 당하지 않고 실제 내가 적정하게 사고 팔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가보면 그 이제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찐 물건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런 걸 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있죠. 예, 그런 물건 안 내주잖아요, 잘.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찐 물건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우선은 고객분들이, 저희는 네. 그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최 대표님도 계시지만 척 보면 딱 압니다. 예, 이분이 집을 살 분인지 안 살 분인지. 근데 보면은 그 고객분들 중에 그 타율이 높다고 해야 될까? 거래를 잘 하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말을 잘 듣습니다. 모르고 듣는 게 아니고 알지만은 우리 말을 듣고 내가 다른 관점이 있구나, 이분 말이 맞다는 게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실제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물건들은 그분들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저분은 벌써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구나. 내 얘기를 안 듣겠구나 하면은 그런 분들은 또 막상 물건이 나와도 다른 이유가 생겨서 거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받고 싶으시면은 공인중개사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좋은 물건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근데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기에는 네. 내가 샀을 때보다 그냥 막 오르잖아요. 그럴 땐 고마워하지만 네. 하락기에는 네.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와서 왜 안 말렸냐고 막 이러시는 분 없어요? 그런 분도 계셨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2008년도 그때가 이제 이렇게 오르내림이 오르내림이 심했을 때인데 매수를 하고 한 2억이 떨어졌어요. 중도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매수했던 가격보다 1억이 올랐어요. 왔다 갔다 했네. 계약할 때와 중도금 할 때와 잔금 할 때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시절도 또 있었죠.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왔다 갔다 했겠네요. 네. 압구정동 쪽엔 특히 그런 일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오를 때는 본인이 보던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거기는 집값이 있기 때문에 기본 수억이란 말이에요. 수억을 배액 배상하면서 해약하는 경우도 봤고요. 반대로 집값이 내릴 때는 또 수억을, 계약금을 또 수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안 하는 분들도 봤어요. 반대 입장, 매도와 매수자가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다들 후회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셨으면은 끝까지 했으면은 파신 분들 잘 파셨을 테고,
그 사는 분도 잘 사셨을 텐데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행위를 그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는 서울 강남 한복판의 현장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 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다르셔도 되고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핫 이슈 밸런스 게임 첫 번째는요. 지금이 강남 아파트 살 적기다.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어떻습니까? 강남 아파트 살 시기다. 예.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껴질 때. 그래서 매도자들은 느긋하고 매수자들은 약간 이제 설레는 그 요즘 이제 봄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살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 아파트 살 시기다. 아니다. 시기다. 오를 때 또 어느 지역마다 더 높게 오르는 게 강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바닥에 사야 되겠다거나 이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건이 되시면은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살 적기면 가장 적은 자본으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가지고. 강남 남쪽에 보면은 이제 대치 아파트라고 있어요. 개포동에. 그리고 일원동에 까치 마을이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수서동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단지들이 소형 아파트예요. 맞아요. 그래서 강남에 진입을 할 때 적은 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디딤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전세를 끼던가 그러면은 5억에서 7억 정도 이제 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강남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첫 디딤돌이 이제 그런 소형 아파트를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압구정동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강남 신축 아파트 어느 쪽이 좋겠느냐? 어떻습니까? 강남 신축 신축 아파트. 어떻습니까? 재건축. 오, 이번에는 재건축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됐기 때문에 살기는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재건축 아파트도 머지않아 새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대 아파트처럼 오래된 아파트를 사신 분은 10년 후에 현재 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좀 노후화될 때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쏟아지는 시기인 지금이야말로 현대 아파트처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더더욱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합 결성이 됐으면 관리 처분 인가까지 거의 한 5년? 5년 금방 갑니다. 5년, 7년. 7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다 나가고 이주하고 그 다음에 집 짓는데 집 짓고 한 하면. 5, 6년. 그러면은 10년 안에. 10년 아이, 안에. 그거는 가장 빠를 때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20년인데. 물론 더 걸릴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어떤 결정으로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식만 좋겠네. 네. 그러면 새 아파트. 네. 저희 손님한테 2005년도에 6년 후면 입주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1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20년이 돼서 입주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대치, 그 이제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되는 그 이제 기대치 가격 상승분을 이제 보고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 동안의 금융 비용 또 내가 이제 전세를 제값에 주지 못해서 보는 그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몸테크 해서 얻는 이제 마이너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상 신축 아파트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재건축 아파트 참 이거 조합 결성돼 있는데 살고 있는데요. 야 이거 주민들이 왜 이렇게 싸워? 네. 예?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그거는 관청에서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관리 처분인가 그 전이면 이게 여기까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다음 밸런스 게임 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형 평형 그리고 강북 아파트 대형 평형 두 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남 아파트 소형 소형 평형. 어떻게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강남 소형. 두 분 다 강남에서 보셨잖아요. 이거 밸런스 게임 이게 맞는 거야. 이유는요? 강북 쪽은 이제 소형이 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대형은 이제 가격이 오를 때 평당가가 네. 이제 같은 시기에도 평당가가 소형에 비해서 좀 더 낮고 회전율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가격 상승에서도 투자 가치에서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기반 시설이나 뭐 학교부터 편의 시설, 업무 시설 모든 게 강남에 집약돼 있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 수요대한 게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인구가 많이 늘고 했을 때는 강북에 집을 사도 충분히 편하게 살면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모든 게 집중화되고 양극화되다 보니까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보다는 선택하는 어떤 수요가 강남에 더 많은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한 작은 거라도 강남에 사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투자든 뭐든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지역은 없는 겁니까?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용산이잖아요. 또 이제 뭐 또 성수동 그쪽도 있고 그런데 그쪽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지역이 규모가 용산이나 성수동, 성동구 이쪽은 좁고 강남은 압구정에서 개포동까지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의 아성을 묻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남 거기 재개발 구역들 있잖아요. 네. 그럼 강남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거리도 그렇고. 비슷하죠. 거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은? 저는 대체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남동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 거기더라고요. 용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배산 임수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고 그리고 이제 한남동의 이미지가 예전 한남동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고급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교통도 사통팔달이고 또 강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압구정에는 아니다 또 이러시려고 그러는 거죠? 부동산 핫 이슈 밸런스 게임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각자 지역에서 최고 매매가 탑 10 아파트 압구정동은 뭐 딱 나오잖아요. 그냥 현대 아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단지가 이제 다를 뿐이겠죠. 다르죠. 저쪽 10동 저쪽 한강변 있고 그쪽 네, 있고. 네. 세대수가 약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에서 거의 뭐 40% 단지 하나가 전체 구역의 40%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구현대 아파트가 일단 리드를 하면서 가격도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거래된 가장 비싼 아파트도 구현대 아파트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80억에 거래된 게 일단 1순위로 돼 있고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도 굉장히 지분도 많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인데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61억에 거래된 게 이제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현대 아파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차이만 있지만은 뭐 압구정동 전체적으로 한양이나 미성을 전반적으로 현대 아파트가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개포동은 최고가 아파트는 어떤 거였어요? 이제 프레지던스 자이가 지금 이제 펜트하우스 73평이 85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거 압구정보다 더 비싸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가를 이제 찍었죠. 누가 삽니까 그런 데는?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야 그럼 빌딩 값인데 아파트 요거 한 채가 빌딩 건물 하나 값인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앞에 정원도 있고
펜트하우스는? 펜트하우스는 정원도 있고 이제 제일 꼭대기층에서 자기만의 누릴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못 올라가. 거기 압구정동 80평은 농구장만 하다면서요? 개포동에서 저는 80억 얘기했는데 개포동에서 80억 얘기해서 살짝 자존심이 죽을 뻔했는데 80평형 같은 경우는 실제 100억에도 매수자들이 있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팔려고 내놓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주분들이 뭐 어떤 그렇지, 돈 있는 사람들이. 네네.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요즘 좋은 물건, 인기 많은 아파트, 어떤 건 거예요? 싼 물건. 신축인데 저평가된 저평가된 거. 예. 예. 압구정동은 아무거나 물건 나오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이고, 터놓고 말해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두 분 다 뭐 지역을 대표하는 부동산 고수 중에 고수, 공인중개사로 우리 지역이 이건 뭐 얘기해야 돼요? 압구정동 이런 게 참 좋다. 뭐 한마디씩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포동부터. 개포동은 이제 재건축이 다 이제 거의 완료가 이제 1단지가 이제 올 11월에 입주를 하면 재건축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또 주위 환경이 되게 쾌적하잖아요. 대모산, 구룡산 있고 양재천 있고 또 중간중간에 공원 있고 개포동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로 재건축을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압구정동도 그렇더라고요. 네. 지구 단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대치동의 우성, 성경, 미도까지 합쳐서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포동은 이제 그런 지구 단위 돼서 이제 신도시로 되는 거 하고 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화되는 거 이런 점이 이제 개포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도곡동하고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도곡동하고 붙어 있고 대치동하고 붙어 그렇죠,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압구정동의 장점. 이거 말해 뭐하나? 압구정동의 장점. 그래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은 미래다. 네. 과거에 물론 그런 어떤 영광을 누렸었다면은 현재는 사실은 노후화돼서 실거주하기도 불편하고 많이 좀 이렇게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좀 더 멀리 보시고 압구정동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미래는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셀코TV 터놓고 말해요. 개포 부동산 공인중개사 최은희 대표님, 또 압구정 부동산 공인중개사 신만호 대표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를 진행해 봤습니다. 워낙에 이제 센 곳이니까 지금 부동산 뭐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한번 이쪽부터 점검을 해본 거니까요. 차츰차츰 여러분이 사시는 우리 동네도 터놓고 말해요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서 저희에게 의견 주시면 돼요. 댓글 보내주시고요. 우리 동네도 한번 탐방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터놓고 말해요에서 이렇게 해당 지역의 전문가들 모셔놓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압구정, 개포동 이렇게 먼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